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명준입니다. 자, 15회차 목요경주입니다. 선거로 인해서 목요경주는 휴장을 했고 이제 목요경주 단판 승부로만 진행이 되는데요. 자, 특이사항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일단 지정 연습을 투표를 하고 와라.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12시에 입소를 해서 3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등바람이 불었고 플라잉이 나오지 않은 조가 없을 정도로 일단 스타트 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시속이 좀 땡겨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확실하게 경기력이 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는 만큼 내일 오전 훈련과 소개항주가 아마 큰 영향을 제일 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소개항주가. 자,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면서 목요일 단판 승부 한번 집중해서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같은 경우는 왜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냐? 일단 확실한 전력이 없습니다. 장수영이 좀 제대로 뭔가 좀 시원하게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기록을 좀 쫙 시원하게 뽑아내고 최근 흐름이 좋았다고 한다면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스타트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았고 최근에도 1코스에서 감겨 죽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예전 같은 날카로움이 없고 54번 모터도 직전에 차 주윤석이 열심히 탄 거지 그 전에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장수영이 뭐 괜찮은 시속을 보여주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기록이 좀 안 나오고 있지만 확실하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또 실전에서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 전력이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오세준도 나쁘지 않은 기록에 송여범도 좋은 모터에 이승일은 랭킹 1위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1, 2번이 싸운다. 3, 4, 5번이 득달같이 달려지는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겠고 또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확정검사 랭킹 1위에 76번 모터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웃코스 극복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입상 후보들을 압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혼전으로 보시고 1경주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자, 2경주는 정민수의 1코스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가죠. 직전의 차는 너무 안 좋은 모터를 배정받아서 고전을 했지만 27번 모터 정도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선수들 뭐 이지은 찌르기 전형적인 찌르경이고 이민아도 찌르경인데 스타트나 전술 운영이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최재원, 홍기철 여기에 정용진이 도전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아무래도 아웃코스에 있는 정용진보다는 2번이나 3번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최재원 같은 경우에는 받아먹기 딱 좋은 위치라는 점에서 일단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 홍기철보다는 최재원이나 정용진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편성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정민수가 축으로 나섰을 때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정민수가 혹시라도 스타트 타이밍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최재원이 제일 좋습니다. 전술적으로는 제일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그런 전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경주는 일단 배혜민의 선전을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106번 모터가 힘이 좋은 모터라고 제가 매번 소개해 드리는데 배혜민과 만나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3연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안쪽에 송근성이 그렇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지만 실전 들어가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김지영이나 나머지 선수들은 배혜민이 휘감았을 때 전술적으로 찌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기 때문에 의존도가 좀 높지만 송근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코스 운영의 강점을 보이는 뿐더러 만약에 스타트로 대시를 해서 배혜민을 찌르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혜민이 완전 노마크 상황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감지 웬만해서는 찌르기 때문에 바깥쪽에 김지영 모터 좋지만 무난나 컨디션 괜찮지만 좋은 모터들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안쪽에 1번을 간과할 수 없다. 체크가 필요한 그런 전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다 싶으면 3번, 5번을 묶어가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송근성의 반격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4경주, 6경주, 짝수경주가
오늘 현장 추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편성인데요. 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김민길이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여기 나오고 또 13경주에는 또 2번정으로 나오는데 아웃코스는 그렇게 일단 액면으로 봤을 때는 세지만 모토와의 궁합도 좋지 않아 보이고 중화중화 썼고 또 직전 회차에 서머도 중화중화 썼는데 생각보다 잘 탄 겁니다. 김민길이 강하다라고 했으면 안쪽을 뭐 휘감아 찔러서 안쪽 선수들과 순차적으로 묶는 그런 전략을 세워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강한 맛은 없고 선회할 때도 힘이 좀 뭐 플라잉을 오늘 연속으로 해서 그냥 레바를 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레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안쪽에 경쟁 상대들을 좀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기록으로 봤을 때는 2번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안지민의 전형적인 단점은 찌르기를 고수한다는 거고 스타트가 받쳐주지 않은 찌르기는 강하지 않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거에 비해서 좀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래서 나온 대안은 이동의 임 빠지기 1코스에서 가장 유독 강점을 보이고 있고 자 1, 2번이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응석의 스타트 기습이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김민길의 가능성 그리고 안지민은 대안이 맞나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이동이나 이응석 김승택도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경주는 자, 1코스에 강한 김도희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자, 김치혜는 최악 최고. 황희태는 전술은 적극적인데 요즘에 좀 입상권을 좀 공략하고 있습니다. 최악 점수를 좀 벌어놨는데 스타트가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김태균은 모터와의 궁합이 46번 모터가 나쁜 게 아닌데 좀 체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나병창은 1번 모터 좋은 모터를 받았고 김현현도 괜찮은 모터인데 뭔가 궁합이 안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잉 복귀 이후에 아직까지 실전 감각이 완벽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기 어렵기 때문에 6번이 일단 대길로 팔리겠지만 최종적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안을 찾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3, 4, 5번. 5번도 팔립니다. 5번, 6번은 팔립니다. 기본적으로 팔리는데 5, 6번 스타트 문제 있고 6번은 중화중화 썼고 아웃코스고 뭐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김동희 놓고 팔리는 5, 6번이 아니라 3, 4번 쪽으로 공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황희태, 김치현의 약세 활용할 수 있고 김태규도 휘지가 있기 때문에 센터냐 아웃이냐 이걸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저는 황희태, 김태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터 확실히 차이가 나지만 둘이 올라온다 하면은 대안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육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수빈이 출산 후에 첫 출전이고 김동경도 모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종목도 1코스는 좀 열심히 탑니다만 올해 두 번의 1착과 3착 두 번밖에 입상이 없는데 부상으로 요게 다 1코스죠. 자, 1코스라서 좀 복병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안쪽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동호나 정주현, 이재학 기록이 빨리 나온 세 선수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조합이 기본인데 일단 윤동호나 6번보다는 4, 5번을 조합하고 6번을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기본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말씀드린 4, 5, 6번 자체가 스타트를 확실하게 끌고 나오지 않는다. 특히 이재학 같은 경우는 6코스에서는 확연하게 스타트를 더 소극적으로 끊습니다. 그래서 1번 놓고 입상 후보들과 묶어가서 대안을 좀 찾는 것도 왜 김종목은 올해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1코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달려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비교하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김종목을 볼 거면 공격적으로 볼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도 참 애매합니다. 일단 131번부터 좋은 모터를 배정받아 1코스에 강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모습은 없고 또 한정석도 51번 모터를 다시 받았는데 이거 조성인이 한정석 타고 조성인이 받았는데 조성인도 입상을 못했죠. 본인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타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하라고 썼고 황만주
역시나 스타트 문제 있고 정세혁도 뭔가 선에 있어서 턴 스피드가 많이 떨어진 그런 모습이고 박원규도 밋밋한 모터의 아웃코스고 일단 축과 입상 후보 선별이 굉장히 어려운데 크게는 1번, 4번, 5번으로 압축이 됩니다. 자, 전종환 같은 경우는 볼 거면 아예 세게 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좀 확실하게 지정훈련까지 보고 나서 소경주까지 보고 나서 선택할 필요성이 느껴지고 변수라고 한다면 삼복승권에서 6번 정훈민을 좀 눈여겨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훈민 같은 경우에는 좋으면 어디에 있든 3차권 안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최근 기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복병으로 좀 눈여겨보면서 삼복승, 최소 삼복승의 변수, 입상권의 변수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8경주 현장 추천 경주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경주에서 윤동호 게임도 그랬는데 박민영 부상 이후 첫 출전 공백기도 기록고 이종인, 김명진 스타트 못하는 전력들이기 때문에 안쪽이 약세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기록이 괜찮은 4, 5, 6번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4번도 플라잉 이후에 별다른 그런 움직임이었고 정승호, 김웅큼 아웃코스기 좀 불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번을 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누구랑 묶어야 될지가 좀 고민입니다. 고민이기 때문에 이것도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정승호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경주는 모처럼 열성 모터에서 벗어난 조성인 30번 모터. 자, 장영태가 직전 회차에 연승을 했던 그런 모터입니다. 이 정도면 땡큐 감사해야죠. 야, 드디어 내 손이 똥손이 아니고 이제 골드핑거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편성이 또 어렵습니다. 권명호 지정훈련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최강성도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고 이경섭도 최근에 이경섭 같은 경우는 A1 특별 승급에 도전합니다. 조성희 입장에서는 집중해서 방어를 하지 않으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명호의 일격, 최강성의 일격, 이경섭의 일격이 있기 때문에 1번 기본적으로는 3, 4, 2 순으로 기본적으로 팔리겠는데 자, 배당과 변수는 1, 3번이 1, 2, 3번이 싸울 때 4번의 역습. 휘지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자, 이경섭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꺾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경섭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10경주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일단 박정아가 앞선 경주 1경주에 나왔는데 결과를 그리고 컨디션을 체크한 다음에 머리로 쓸지 말지 이걸 좀 선택해야 되고 일단 대항마로서는 일단 김희용도 기록이 괜찮고 지금 김동민이나 배혜민, 정민수도 이따가 이경주 때 봐야 되지만 박정아가 스타트를 하냐 마느냐 박정아가 지정훈련에서 뭐 요즘에는 그런 모습 그런 얘기가 돕니다. 박정아가 지정훈련에서 연습을 하면 더 불안하다. 연습을 안 해야 실전에 잘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박정아가 계속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포트라이더 나오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을 못 가고 있죠. 68번 모터도 괜찮고 1코스도 괜찮은데 장점을 살린다라고 한다면 입상 후보들을 순차적으로 묶어가면 되지만 박정아가 부러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춘추 전국시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경쟁 상대들을 조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는데 여기도 4번이 관심 선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변 전략을 기본적으로는 박정아를 봐야 되고 대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김동민을 놓고 이변 전략을 세우는 그런 작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인코스입니다. 자, 김선웅과 이승일의 우승 대결 구도고 김현현, 정용진의 우승 대결 구도입니다. 인코스의 대결 구도인데 김선웅 같은 경우에는 24번 모터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승일 같은 경우에는 모터존 76번 모터를 배정받았는데 처음 훈련 보기 전까지만 하고 확정 검사가 나오고 전까지는 그래 김선웅이 24번 모터로 우승을 한번 못하고 2착 3착을 했어. 그리고 이승일이 최근에 스타트를 계속 안전하게 끊으니까 김선웅이 스타트를 끊어서 기습에 나서면 이승일이 찌르기가 그렇게 세게 못 들어갈 거야. 1, 2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선웅이 생각보다 지금 기록이 너무 안 나옵니다. 소경주가
지난번보다 더 안 나오는 거로 평가가 되고 또 이승일이 굉장히 모터가 어마무시하게 나가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쌍승식 선택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고 순위권의 변수로는 이상문과 최재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이건 사족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서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12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인현이 1코스를 배정받았습니다. 플라잉을 하고 나서 오랜만에 우승 도전인데 정영진이 만만치 않은 상대로 평가되지만 김인현이 기본적인 스타트를 하고 선회력도 있는 전략입니다. 정영진이 아무리 요즘에 좋다고 하더라도 쉽게는 압박하기 어렵고 정영진도 스타트를 최근에 최대한 안전하게 끊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다 벌어놨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가 없다. 김현우는 어차피 B2지만 정영진은 나는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도 1이냐 2일이냐 이걸 놓고 선택을 해야 되겠고 전동욱이 탄력이 좀 안 붙습니다. 그리고 정경화 이이동도 아웃코스 부진을 안고 있는 만큼 신현경 정도를 함께 묶어가면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후반부. 자, 여기도 일단은 서희가 1경주 때 괜찮은지 아닌지를 좀 체크해야 됩니다. 김치현의 약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영일도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날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1코스의 이민아와 김민길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고 자, 강영길은 저는 복병으로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5번이 아웃코스 운영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안쪽에서 무리하게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스타트를 아무도 안 끊고 서희가 평소 기본적으로 0.1대를 끊죠. 이때 0.3대 끊고 0.1대 끊으면 날라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탄력을 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 선수 중에서 축선별이 기본이 되겠고 자, 강영길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복승에서는 6번 송근성의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만큼 여기도 기본적으로 3파전 구도에다가 강영길의 송근성까지 달려든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 팔리는 김민길보다는 이민아나 서희 쪽으로 한번 눈여겨보는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14경주도 3파전입니다. 사재준, 문한나, 이태희. 근데 사재준은 1코스를 잘 타고 문한나는 역습에 능하고 이태희는 모처럼 모토와의 궁합이 괜찮아 보입니다. 조성인, 이태근. 자, 조성인도 한참 괜찮을 때 열성 모토에서 벗어났을 때 좀 선전했던 그런 모토인데 이태희도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이태희가 휘감아 찌른다고 한다면 안쪽 선수들과의 동반 입상을 염두에 둘 수 있지만 휘감을 경우에는 바깥쪽에 박준현이나 김종목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5번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그림은 4, 5도 염두에 되겠고 자, 사재준 만약에 휘감아 찌르기를 봤을 때 1, 2번 중에서 선택을 한다. 사재준의 1코스 방어냐, 문한나의 역습이냐, 요것도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3파전 구도인 만큼 현재로서는 이태희를 좀 주목을 하고 있지만 사재준 머리, 문한나 머리도 가능하고 이태희를 세게 보면 박준현도 좀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좀 주권이 많아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3파전, 기본 3파전. 기본적으로 만약에 1, 2, 4라고 한다면 1, 2, 1, 4, 2, 1, 2, 4, 4, 1, 4, 2 이렇게 찢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축만 전하면 줄만 잘 서면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5경주는 좀 애매합니다. 일단 출산 복귀전 이수인만 약하고 나머지 다 가능한 그런 혼전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김창규가 이게 과연 안 좋은가 중하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게 봤습니다. 김창규 나쁘지 않게 봤는데 이진우가 실전에서는 1코스가 아니면 쓸데가 없는 그런 전력을 김경일도 결정력이 부족하고 이재수, 김도희 아웃코스기 때문에 욕심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호전세나 경기력을 체크한 후에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1번을 놓고 가는 겁니다. 1번을 놓고 순차적으로 가는 거고 김창규가 별로다라고 한다면 이진우의 역습 압박 통할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시고 대안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번, 2번, 3번이 싸운다, 날아간다라고 한다면 5번에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다양하게 접근 방법을 준비하면서 공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 방의 싸움입니다만 온라인 진행이 됩니다. 일단 딱히 눈에 띄는 전력이 없기 때문에 조성인을 넣고 기본 축을 가져가야 되는데 기록으로 봤을 때는 윤동호가 그나마 좀 나머지 한운이나 한종석 그리고 김국흠, 안지민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기록이 빠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요망되는데 지금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체중이 좀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개항주나 온라인 기록 화요일 수요일 온라인 기록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사전 스타트를 보시고 여기에 촉이 더해져야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경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조성인을 놓고 가는데 1순위로는 김국흠이 살아나지 않으면 저는 한운을 그리고 윤동호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고 제일 찝찝한 게 지금 안지민인데 안지민이 올라오지 않으면 오늘 같이 안지민하고 조성인하고 같이 연습을 했는데 안지민이 꼴찌를 했습니다. 아예 탄력이 안 붙는다. 그러면 인정하면서 안쪽 선수들 먼저 묶어가는 그런 작전을 보내드리겠고 배당을 노린다라고 한다면 한운의 기습 쌍승을 뒤집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100승을 기록했습니다. 뭐 2기가 돼가지고 이제 100승 한다는 건 좀 창피한 일이지만 그래도 한운 입장에서는 의미를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승세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17경주는 모든 기록에서 앞선 이재학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는 박원규 그리고 김영민, 권명호가 도전하는 그런 양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규가 앞선 경주 출전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사전 스타트에서 치고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더 까다롭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박원규가 전술적으로는 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2번에게 일단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신중하게 후차권은 좀 3명 3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만큼 신중하게 좀 접근해 보시고 일단 대길은 박원규 쪽으로 팔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회차 목요일 정말 단판 승부입니다. 단판 승부. 17번의 기회밖에 없는 만큼 신중하게 현장에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하시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의 영향도 있었고 또 내일도 바람이 많이 분다라고 한다면 또 굉장히 좀 지저분한 경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눈비보다는 바람이 굉장히 좀 이게 지금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면 상태 좀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 자, 현장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겠습니다. 목요일 15경주 4월 11일 경주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